우리가 기존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 계속 기다렸죠. 네, 근데 아직까지 오늘 나온 건 아닙니다. 나온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주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노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정비를 하겠단 말이죠. 네. 자, 택지 조성 사업 후 20년 이상 경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자, 이게 특별법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신도시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면, 네,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 보면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 규제 최소주 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보시면은, 자, 나중에, 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특별법은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수도권 행정동 크기 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로, 네,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쭉 해서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네, 중요한 거 없고 쭉 내리시면은 나와 있어요. 자, 특별 정비 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이게 가장 골자겠죠. 핵심 골자겠죠. 네. 자, 보시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래요. 안전진단 이런 거 필요 없다. 어차피 그냥 보시면은 이게 시장 군수 등 이 지정권자가 기존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시장 군수, 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힘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자체장은 누굴 눈치 봅니까? 누구의 눈치요? 주민의 눈치를 보는 거죠. 유권자들의.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꼭 맞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용적률 규제가 있어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 규제 완화가 있고,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 자, 2종을 3종 또는 준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완화하겠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 정비구역 내 세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15% 이내 증가보다 세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수직 증축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근데 세례수를 좀 더 증가한다는 리모델링 사업도 좀 더 가시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절차 간소화, 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특별 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한 개의 블록 등 특별 정비구역 최소 기준은 시행령과 기본 방침에서 구체화 4개 아파트 단지 복합개발, 자독시설 확보 시 4개 단지를 한 개 특별 정비구역 시정. 즉 이게 아마 제 생각은요, 지금 부산 해운대 좌동 있죠. 네,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 그리고 저기 안양에 인덕원 이런데 모두 해당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어차피 부동산에 대한 이 사이클이 침체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따로 없어요. 하지만 회복장이 온다면은 다시 여기에 투자금이 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투자를 하라고 하는 지역이 뭡니까? 네? 자, 이렇게 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자, 여러분, 사이클 있잖아요, 사이클. 어쨌든 간에 이런 특별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상승 5, 6년이에요. 네, 5, 6년. 5, 6년 동안 내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승이 긴 만큼 하락도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체도 길다고요. 근데 하락과 상승이 짧다. 이런 지역은 보통 광역시입니다. 자, 대구는 먼 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들이 보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고 폭이 넓단 말이에요. 선택의 폭이. 분양권부터 입주권부터 등등등등 기존 아파트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대구만 생각을 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네. 한우님 반갑습니다. 김정관님 반갑습니다. 네. 상규님께서 30분에 기다렸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열공모드님 반가워요. 주홍님 반갑습니다. 비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방을 제가 딱 10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밖에 외출 갔다가 좀 늦어가지고, 네. 조금 죄송합니다. 네. 김 선생님도 계시는가요? 네. 상쾌합니다. 네. 자, 상규님께서 대구, 월성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한우님께서 먼들. 비전님,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요. 이렇게 하셨고요. 눈꽃님 반갑습니다. 선무자님 반갑고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대구입니다. 네. 대구.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네. 광역시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들어오기만 하면요, 다시 분위기가 살 거예요. 제 대구의 84타입, 이 주요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 가격대를 보세요. 이 가격대가 과연 울산, 부산, 광주, 대전에 비해서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 보세요. 아마 대구의 주요 아파트들 가격대 보면 왜 이렇게 저렴한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눈여겨 보셨으면 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아이고 졸립니다. 네, 자 10분만 하고 마칠게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네,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자본가님께서 대구 어디 쪽으로 관심 가질까요? 네. 자, 자본가님께서는 대구에 혹시 지리를 아시는지, 아니면 대구에 혹시 거주를 하시는지, 대구에 대해 혹시 잘 아십니까? 잘 아세요? 대구의 입지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십니까? 수성구만 알아요? 그러면 수성구 보세요. 네, 근데 자금 좀 들어갈 겁니다. 네. 자, 수성구에도 여러가지 지역들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자, 지산동, 범물동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황금동이 있고요. 그리고, 범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만촌동이 있고요. 그리고, 수성 3, 4가동, 네, 2, 3가동, 네, 수성 2가동이 어딨죠? 1가가 여기 있고, 2, 3가 붙어 있나요? 3가 2가, 네, 여기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위에 범어 3동,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지표. 대구의 지표 중 하나, 수성구 지표 중 하나, 네. 자, 이 편한 세상 범어입니다. 네. 자, 범어 4동이 메인이죠. 네. 학원이 제일 많고, 제일 수요가 높고, 하고. 자, 이거 보세요. 현재 5억 9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네. 최근에 6억 3천 5백도 거래가 있었어요. 네. 네, 이 금액대가 언제 금액대요? 3년 6개월 전 가격대입니다. 네. 그만큼 대구에 거품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만큼 저렴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요,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도 돌아가지 않은 곳도 있는데, 반면에 대구는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한참 전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청라 쪽에 보시면은 대신 센트럴자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가격이에요? 5년 7개월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주요 지표들을 한번 챙겨보세요. 네. 그래서 자본가님, 지금부터 제 방송 거의 매일매일 밤에,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하니까요. 매일 들어오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상윤님께서 신정 프로죠. 울산의 39평 A.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울산 남구의 신정푸르죠. 괴기하죠? 차트 보세요. 괴기합니다. 네. 자, 어떨까요? 자, 2015년부터 시작된 울산의 침체기. 네. 2019년까지, 상반기까지는요, 울산 부동산 그냥 맥을 추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4억이, 네, 3억이 올라버리고 2년 3개월 동안, 네, 그다음 다시 고꾸라져서, 아이고, 수익이 거의 없네요. 네. 자, 근데, 이때 샀으면요, 이때까지 시간이 충분해요. 네. 왜 안 팔았을까요? 왜 팔지 않았을까요? 네. 왜 팔지 않았냐고요? 6억 9,900인 왜 안 팔았을까요? 자, 상규님, 34평 금액대가, 자, 이렇게 4억대에서 6억 9,900까지 상승을 했는데 왜 안 팔았을까요?
왜 안 팔았을까요? 팔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여기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른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좀 애매했을 수도 있고요. 자, 39평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39평은 마찬가지로 4억대였다가 3억 5,400까지 올라갔었고요. 금액대 7억 6,600입니다. 자, 34평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34평과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말고 할 자시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울산 부동산은요, 올해 이제 박앤세 끝이에요. 울산 부동산은 박앤세 끝입니다. 그 이유는요, 울산 부동산 사이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어차피 2020년 한 해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반 세대 가까운 입주 물량이 끝나면 또 입주 물량이 또 없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입지가 좋으냐? 입지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냐고요? 나 홀로 아파트잖아요. 나 홀로 아파트. 그리고 주변에 다 단독주택 아니면은 뭡니까? 빌라. 즉 살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넘어가야 돼요. 이건 빨리 털고 넘어가거나 다른 쪽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신형 프로듀를 사느냐, 혹시 본인이 지금 매수 갖고 있다면요,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울산 부동산은요, 내년부터 또 회복장에 돌입하게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자님께서 오랄라님께서 산화동 프로듀. 자, 울산의 최외곽이고요. 여기 이걸 차트가 괴기하죠. 차트가 좀 신기하죠. 자, 1억 9천까지 떨어졌다가 1억 2천 올랐다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매매가 전세가 잘 올랐나요? 전세가가 202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리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수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자, 외곽의 도시. 자, 울산에 산화동이 있다면요, 부산은 뭐가 있습니까? 정관이나 기장이 있습니다. 그런 건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 나 홀로 지역이잖아요.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비자님께서 역세권 오피스텔의 매력을 많이 느껴요. 한 2억 정도 투자하면 월세로 적어도 65만 원. 왜요? 그걸 왜 하세요? 2억 투자해서 2억 버는 게 방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60만 원씩 1년 받아요? 1년 동안 720만 원 받아서 뭐 하게요? 2년이면요 1440만 원입니다. 맞죠?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게요? 2억 투자해서 1440만 원? 10% 수익도 안 나는데요? 2년 동안? 왜 해요? 자, 오피스텔 그런 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안 팔립니다. 자, S클래스님께서 어제 대구 신월성 임장 다녔는데 최근 금매가 다 손이 되고 전세 물량 많이 줄었다고 부동산 소장님들이 그러시던데 준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부동산 소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소장님한테 여쭤보세요. 현재의 상태예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2023년도 2024년도 6만 세대 입주 물량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6만 세대 입주 물량은 어떻게 할 건데요? 6만 세대. 즉 현재 뭐 금매가 지금 들어갔거나 거래되어서 뭐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주택자가 대구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 풀려야지만 대구에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뽀미님께서 힐스테이트 대구역 43평 궁금합니다.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이거 빨래질 당해가지고 손해보신 분들 많아요. 태평로 일대 빨래질 당했어요. 자,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청약 전문가입니다. 자, 이게 보세요. 7억 5,200까지 올라갔고 지금 이 빨래질 시킨 이 청약 전문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대구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오피스텔, 아파트이다 하면서 이거 다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다고요. 피해본 사람 어마어마해요. 이거 용적률 690%잖아요.
그만큼 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살기 좋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건 건들지도 마세요. 네. 이런 거 할 바에는 네. 다른 쪽 아파트 사는 게 훨씬 낫고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범어 사동, 범어 내거리 있는 아파트 그나마 나을 수는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거기에 몰려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뭐가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요? 이거 하나 있잖아요. 대구역이요? 뭔 중요한데요?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건들지 마세요, 제발. 네. 자, 그리고 네, 비전님은 절대로 오피스텔 사면 안 됩니다. 자본가님께서 올해 울산 바게세 끝이면 울산은 올해 매수해야 하나요? 네, 굵직한 아파트 단지 몇 개가 입주를 하죠. 그래서 신축이면요, 그 입장 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범님, 네, 동산2 좀 더 기다리세요. 올 8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네, 포도포도님, 네, 24년부터 울산은 회복장에 돌입하게 돼요. 반등 일 수도 있고요. 반등 떨어지고, 이렇게 침체의 반복을 하면서 서서히 바닥이 점점 올라오는 그런 가격 형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 방송은 또 내일 제가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8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멤버십 홍보 좀 하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자, 내일, 모레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재, 올해 하반기 대구 투자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